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계엄을 옹호해 보아서 적임자. 자,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이 사실상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서부지법 폭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로 자진 사퇴를 했었죠. 네. 자, 하지만 사퇴 발표하기 약 2시간 전까지 강 전 비서관을 적극적으로 두둔했던 여당 지도부가 있는데 바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준욱 비서관 같은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 한 20%는 있다고 보는데 이 20% 국민도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 국민들도 함께 가려면 2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옹호하는 국민들도 함께 가려면 계엄을 옹호해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인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게 해석을 문진석 의원이 한 것인데요. 그 논리대로면 당장 야당에서는 자,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전환기를 데려다가 쓰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여당에서도 그동안 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도 지도부 중에서 문진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앞장서서 두둔하는 목소리를 낸 건데 약 2시간 만에 곧바로 자진 사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리한 옹호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를 놓고 한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은 일반 직장과는 다른 동기적인 관계가 있다. 또 식구 개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특수성을 봐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가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직장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 자, 그런데 당장 동지적인 관계나 식구라면 뭐 괜찮느냐? 이런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같은 여당이죠. 이소영 의원도 이른바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 직장 갑질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신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옹호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해야지 그 설득력이 더 커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러면 또 더 역효과가 나기도 하니까요.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어제였었죠.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 최상병 사건 당시에 02-800-7070으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당시 법률비서관으로서 이 전 장관보다 약 10분 전에 44초 동안 통화했던 주진우 의원에 대해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진실을 밝히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답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습니까?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 일단 주진우 의원은 일정 조정 같은 단순한 업무 연락이라서 발신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고 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어떠한 회의 등에도 참석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으려고 그 필리버스터 참여했던 것도 또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이 자리에서도 1년 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죠. 5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특검법의 체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해서 당시 화제가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 그 논란이 됐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오히려 주 의원 본인은 자신의 발언을 당시 야당이 왜곡했다라고 반발을 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특검법 반대를 주장한 뒤에 약 보름 만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주 의원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특검법을 앞장서서 반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커졌던 겁니다. 네, 최상병 특검에서는 주진우 의원 조사 가능성을 또 내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이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주 의원의 조사 의향에 대해서 통화 경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